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미국의 철학자 리 맥킨타이어의 포스트 트루스입니다. 2016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를 꼽았습니다. 포스트 트루스는 공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 믿음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맥킨타이어는 포스트 트루스를 진실보다 신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데올로기적 우월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맥킨타이어는 발화자의 입장에서 탈진실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발화자가 실수로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화자가 참거짓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인 말을 내뱉는 의도적인 인식 회피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고, 네 번째는 자기 기만과 망상에 빠져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탈진실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요? 맥킨타이어는 우리가 탈진실 사회에 살게 된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편향이고, 두 번째는 과학 부인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죠. 우선 인지 편향부터 살펴볼까요? 맥킨타이어는 책에서 인간의 인지 편향을 보여주는 실험과 개념을 소개합니다. 인간은 신념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인식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데요.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실험을 통해 밝혀낸 내용이죠. 피실험자를 2그룹으로 나눈 후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후에 한 그룹에는 $1를 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20를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작업이 얼마나 의미 있고 즐거웠는지를 평가하도록 했었는데, $1를 받은 그룹이 $20를 받은 그룹보다 이 작업을 의미 있고 즐겁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적은 대가를 받고 무의미하고 지루한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인식을 왜곡한 거죠. 맥킨타이어는 집단 동조 이론도 이야기하는데요. 집단 동조 이론은 개인이 판단해서 집단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그 유명한 선분 실험을 하는데요. 피실험자는 각각 2개의 카드를 받습니다. 하나의 카드에는 하나의 선분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하나의 카드에는 3개의 선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3개의 선분 중에 첫 번째 카드에 있는 선분과 길이가 일치하는 걸 찾는 것이 피실험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혼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은 99%였는데요. 집단으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실험자가 일부러 집단 속에 오답을 말하는 사람을 배치시켰을 때 그 집단의 정답률은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집단의 판단을 따라간 거죠. 맥킨타이어는 인지 편향을 이야기하면서 확증 편향 이론도 이야기하는데요. 확증 편향은 개인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과 신념을 증명해주는 증거만 찾게 되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 피터 웨이스는 피실험자들에게 나열된 3개의 수를 보여주고 이 수들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피실험자에게 정답을 말하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이 자신이 생각한 규칙의 사례들만 검증한다는 거죠. 사실 자신이 생각한 규칙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한 규칙의 사례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규칙의 사례들을 이야기해서 검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규칙의 사례들만 검증했던 거죠. 이외에도 맥킨타이어는 이 책에서 의도적 합리화, 역화 효과, 더닝크루거 효과 등 여러가지 심리적 기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탈진실 사회의 2번째 원인으로 과학 부인주의를 꼽습니다. 연구자의 편향을 이유로 탐구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십 년 동안 학계에서는 흡연의 유해성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흡연이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미디어에서 종종 들렸죠. 지구온난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을 받고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중에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논문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선 지구온난화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과학 부인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제적인 이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담배 회사는 흡연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연구에 돈을 지원하고 미디어를 통해 이 연구 결과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흡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으니 담배 회사의 전략이 통했던 겁니다. 지구온난화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석유 회사들은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활동 사이의 연관관계를 부정하는 연구에 돈을 지원하고 이 연구 결과를 공론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지구온난화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걸 보면 석유 회사의 전략도 성공한 셈입니다. 과학 부인주의가 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는 미디어가 갖고 있는 기계적인 객관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언론은 받아들이기 힘든 소수의 의견이라도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객관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는 판단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실제로는 논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매우 큰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과학 부인주의가 나타나는 세 번째 이유는 과학 탐구 절차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것과 연관해 맥킨타이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주장은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맥킨타이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과학 부인주의가 등장하는 이론적인 배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설 설정, 실험과 관찰, 검증 혹은 반증은 근대 과학이 만들어낸 탐구 절차입니다. 근대 과학이 만들어낸 탐구 절차는 철저하게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연구자의 편향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과학자 집단에 의해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이러한 편향은 완화되기 마련입니다. 과학 연구는 인간의 편향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신뢰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 확신이 없다는 것이 과학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어떤 주장이 과학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 주장이 반증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데 있습니다. 반증 가능하지 않는 주장은 믿음일 뿐 과학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근대 과학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이 시스템이 일반적인 믿음과 과학적인 주장 사이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하는 탈진실 사회의 세 번째 원인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종이신문과 공중파 방송을 통해 뉴스를 접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우리는 인터넷, 특히나 SNS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선 우리가 직접 뉴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듣고 싶은 뉴스만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더라도 입맛에 맞는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져 군소 언론사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군소 언론사의 경우 분석력이나 취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더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지 편향을 극대화하는 매체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지 편향, 과학 부인주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탈진실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진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맥킨타이어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인지 편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인지 편향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인지 편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맥킨타이어는 거짓에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짓말쟁이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신만의 진실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개인에게는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진실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의 쥐약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탈진실이든 선진실이든 진실을 무시하는 태도는 정말로 위험하다. 바로 이것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탈진실 현상은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과 감정이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현실 자체로부터 멀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분명 다른 길도 존재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선진실은 물론 탈진실도 극복할 수 있다. 탈진실 현상은 현실 자체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현실에 반응하는 방식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지 편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인지 편향을 밟고 올라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우리가 더 나은 뉴스 미디어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뉴스 미디어를 지원하면 된다. 오늘날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아무리 애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상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진실은 지금까지 늘 소중했고 앞으로도 계속 소중할 것이다. 제때에 이 사실을 깨달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어떤 진실을 찾고 있나요? 지금까지 오늘의 책 포스트 트루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